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30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그동안 참 혼란스러웠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제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어제 사표가 수리됐죠. 지명된 지, 장관에 지명된 지 66일, 또 장관 임명 강행된 지 35일 만에 그 혼란스럽게 했던, 전국을 혼란스럽게 했던 조국 전 장관은 물러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물러난 그 시점, 바로 오늘은 10월 15일입니다. 오늘 10월 15일 화요일입니다. 10월 15일 내년 총선 21대 총선 4월 15일입니다. 딱 총선 6개월 남겨뒀습니다. 6개월 후에는 제 뒤에 이 배경으로 보이는 국회, 또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또 차지하고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조국이 사퇴하고 그 다음날부터 총선 D-6개월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총선 전국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텐데, 그렇지만 그 총선 전국에서 여전히 저는 조국 변수가 큰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국이 문제가 아니고 조국 사태에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기도력, 리더십, 국정운영 스타일, 이런 것이 총선 6개월 동안 계속 쟁점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국이 총선 전국의 한 복판에 계속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조국 파동 66일 뭘 남겼겠습니까? 저희들에게 남은 거, 물론 다들 느꼈을 겁니다. 상실감, 허탈감, 분노, 우라,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조간들 일면 토업을, 제목을 어떻게 달았을까? 신문 기자들은 그런 거 참 관심 있게 봅니다. 똑같은 사안이라도 제목을 다 다르게 달죠, 신문마다. 제가 쭉 보고 그 중에서 딱 맞다, 이거다고 본 게 그래도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토업 제목이 분노와 분열을 남긴 66일의 비상식. 딱 떨어지죠. 분노와 분열을 남긴 66일의 비상식. 자, 그런데 이 분노와 분열을 남긴 66일의 비상식을 초래한 장본인 조국이죠. 그런데 조국은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이 사퇴했더라도 아직 여전히 분노와 분열을 남긴 그 주역은 누구겠습니까? 인사권자입니다. 또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책이 되는 것이죠. 기책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기책이 됐다는 것이 다 드러났죠. 뭐냐면은 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인사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지금 뭐 30%대까지 나오고, 어떤 여론조사는 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에 들어갔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는 그 사이 하루는 오히려 한국당이 이겼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니 어쩔 수 없이 정권이 조국 전 장관을 포기를 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동안 이 사태를 야기한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기책이 사유가 있는데, 저는 한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큰 기책 사유는 국론을 분열시킨 겁니다. 국론을 분열시켜서 강화문의 조국 반대, 정권 규탄, 이런 집회를 열게 하고,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조국 수호, 검찰개혁, 이 집회가 열리게 됐는데 국론이 완전히 반쪽으로 쪼개졌죠. 뭐 근등한 수의 반쪽은 아니지만 어쨌든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또 국민들이 갈라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국론을 갈라진 거에 대해서, 국론 분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그런 행태를 또 보인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매주 월요일 날 대통령 주재의 수석비서관 보좌관 회의가 열립니다. 대수비라고 그러죠. 뭐 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거는 실수비라고 그러고, 그 대수비가 매주 월요일 날 열리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광화문과 서초동이 이렇게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안에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지금은 국론 분열이 아니다. 일주일 전에 불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고 바로 열린 똑같은 대수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이 야기됐다. 매우 송구하다. 일주일 전에는 국론 분열 아니다 하다가 일주일 후에 많은 갈등,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 국론이 분열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통수권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통합을 하려는 이런 노력은 보이지 않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저는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정 운영 방식이죠. 오기, 오만, 불통.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고 본인이 누구 말을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뒤에 누가 어떤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할 텐데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통 이야기를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그 불통 저 더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한 진보 좌파 성향의 정치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내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저와 이야기하다가 한간에 놔두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 둘 사이에 말 못할 개인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조국을 내치지 못하면 차라리 괜찮다. 만약에 이것이 대통령이 아직 독선, 그런 불통,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 국민의 의견조차도 듣지 않는 그런 고집에 의한 것이라면 이것은 정말 큰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문제로 내치지 못했다면 그걸 해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인사권자 대통령이 어떤 고집으로 왜 내가 이 사람은 괜찮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반대해, 국민들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큰일이죠.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또 그런 일이 되풀이될 테니까요. 세 번째는 저는 리더십의 문제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오판,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실기, 기회를 놓치고 독선, 혼자만의 리더십. 지금 조국 전 장관 정리할 기회 몇 번 있었습니다.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도 있었고 그 전에 언론이 검증을 시작했을 때부터 인사청문회 갖추고 임명강행하고 또 임명강행 이후에도 35일 동안 이 난리가 나고 이 상황에서 정리할 기회가 있었는데 리더십 부재로 다 실기하고 오판에서 실기를 다 했죠. 자, 이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국정 운영을 위한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을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고 나서 1시간 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서 이 상황이 일어난 데 대해서 전부 남탓만 했습니다. 검찰 탓, 검찰 개혁 이야기한 것은 검찰이 저항했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 언론 탓했습니다. 언론 탓. 지금 이번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저는 이런 상황도 참 오랜만에 봤습니다. 이 이른바 보수라는 조중동 뿐이 아니고 중앙 언론을 기준으로 또 진보라는 한겨레 경향까지 앞다퉈서 이 사안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어떤 특종을 하겠다고 막 해서 단독 보도도 막 나오고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공정의 가치,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대통령은 그것을 언론 탓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냥 언론 탓 했지만은 아마 보수 언론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식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아니면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모른 채 하면서 그냥 남 탓으로 돌린 것인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인 리더십을 찾고 국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워졌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정 불안정 이것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 이 지지율이 이번에도 물론 지지율 때문에 아마 조국을 포기한 겁니다. 사실상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건 그거죠. 내년 총선이 너무 걱정되고 하기 때문에 당에서 제발 좀 어떻게 조치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한 건데 지지율이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열성 지지층들은 모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일반 국민들, 뭐 중도층 유권자들 지금 전부 다 거의 다 실망하고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남북관계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 어제 평양 들어갔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축구 중계 뭐 안 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북쪽에서 평창올림픽 올 때는 그렇게 요란스럽게 오고 응원단 오고 뭐 무용단 오고 뭐 다 왔죠. 기자들 오고 다 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깜깜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남북관계 문재인 정권의 유일한 치적거리였던 남북관계가 지금 바닥으로 내려앉은 상황이고 경제 문제 일본과의 무역전쟁도 그렇지만 실물경제, 서민경제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상승 요인은 없고 오히려 추락 요인만 남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송구권의 혼술의 판단입니다. 이 상황에서 조국 장관직에서 물러났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검찰 수사 받아야죠. 정경심 씨 어제 수사받다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고 하니까는 그냥 수사받다가 그냥 소환 조사받다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곧 소환해서 구속영장 청구하겠죠. 그 다음 타깃은 자연인, 민간인 조국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또 어떤 반칙, 특권, 부정의, 불공정 이런 것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사안들이 요소들이 이 총선 D-6개월 남은 총선 때 민심에 다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자, 그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레임덕에 빠질 겁니다.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차피 국정 운영 동력은 상실을 했습니다. 도덕성도 많이 상실했고 정권의 도덕성도 상실을 했고 힘도 많이 빠졌습니다. 조국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민심에 의해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론이 돌아섰기 때문에 국정 운영 동력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레임덕밖에 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권 레임덕이 아마 결정은 제가 예상컨대 내년 총선 앞두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할 겁니다. 지금 역대 정권 직선제 대통령 중에서 여당으로부터 탈당 요구를 받지 않은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 전에 대통령들은 항상 집권 여당이 선거에서 불리하게 되면 특히 다음 대선에서 불리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서 차별하기 위해서 탈당을 요구해서 다 탈당했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총선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게 되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빨리 집권 여당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대통령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국정 운영 레임덕의 절정이죠. 송문권의 혼술이었습니다.